자, 마지막 뉴스 하고 갈게요. 아, 힘들다. 네. 너무 오래 했네요. 자, 피파가 러시아를 국제 클럽 대회에서 출전 금지를 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피파와 유에파가 원래는 모든 클럽하고 러시아 클럽, 그러니까 축구 클럽들하고 국가대표를 처음에는 금지를 안 시켰어요. 그냥 그냥 러시아 국기 그리지 말고 그냥 RFA 해가지고 뭐 러시아 풋볼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그 대신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처럼.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국기하고 국가 이름은 안 돼라고 했는데 다른 유럽 팀들이 뭔 소리야 이거는 안 되지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피파하고 유에파 전부 다 그래 그러면 다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월드컵도 못 나오고 뭐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원래는 그 저쪽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러시아에서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바뀔 겁니다 이제. 예.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러시아 쪽 스폰서가 확 떨어지니까 금전적으로 몇백억 이상 손해를 볼 거예요. 노쇼가 돼버리면. 이미 지금 돈이 지금 예민했지만 그래도 유에파가 유럽 축구 연맹이 540억 원 정도를 이제 스폰서를 버렸다. 가즈프롬을 이제 퇴출시킨 거죠. 아예 거기서. 그래서 이제 가스프롬의 스폰서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배정돼 있었던 경기들 자체가 다 몰수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단순하게 이제 러시아가 이런 체육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립되는 거에서 끝날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가 뭐 축구로 뭐 세계 1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별거 아니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돈을 포기해서라도 축구가 제일 스폰서로서는 금액이 큰 거거든요. 돈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에 어떤 그 제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빙상연맹을 비롯해가지고 러시아가 출전하는 모든 스포츠 단체에서 러시아 보이콧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컬링도 금지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러시아 체육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체육이 뭐 중요한가? 스포츠 안 나온다 그래서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요 체육은 굉장히 중요한 선전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즈프롬 같은 국영가스 회사 뭐 이런 데도 유럽에다가 왜 돈을 많이 쓰겠어요. 자기네들 이미지 좋게 하려고 뭐 다른 팀에다가 앞에 이제 로고도 받고 그 다음에 뭐 A보드 같은데 우리 송비양처럼 A보드에 이제 광고도 붙이고 이러면서 저기 러시아 기업이지? 근데 돈 많고 괜찮은가 보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축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에파컵 같은 데 나가가지고 러시아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유니폼 스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홍보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렇죠. 자국 안에서도 이러한 결집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중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특히 북한이 체육에 관련된 부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주민 홍보 그다음에 주민 결합을 위한 도구로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아니 뭐 전두환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두환 박정희 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4.2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걸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노동하러 나와라 그러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포츠로 전부 다 전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스포츠 사업들을 키워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스포츠에 종사를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육 영웅이라고 하잖아. 아직도 러시아에는 체육 영웅이 있어요. 훈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성공의 일종의 하나의 큰 도구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에서는 피겨나 체조나 리듬 체조 같은 거 하나만 보고 온 가족이 그거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류의 구조들이 꽤 많아요. 스포츠 영웅 만들기 그렇지. 이런 거. 그럼 걔 하나가 그냥 집안을 살려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 안에서의 스포츠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국제대회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월드컵 메달을 해야 따고 입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막 얻어맞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선수 생명이나 건강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게 막혀버리면 이걸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 굉장히 큰 제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큰 제재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러시아에 관련돼 있는 모든 체육 사업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러시아 내부에서, 왜냐면 이런 거잖아. 나는 이거 하나 보려고 지난 15년 동안 내 자식한테 올인을 했는데 러시아가 잘못해갖고 이걸 다 날리게 생겼어. 그러면 바로 민심 위반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마 이게 무슨 경제적인 봉쇄나 뭐 달러에 대한 봉쇄, 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자산 동결되는 게 제일 무섭겠지만 서민들이나 스포츠에 열성을 갖고 일하던 또는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던 다른 어떤 대다수 국민들이 러시아를 달리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 참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러시아 안에 들어가 있는 현지 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만 우리하고 물건을 러시아하고 직접 주고받는 거래처들이 중국의 극동 해안 쪽이에요. 캄차카 반도를 비롯한 그러니까 북극권에 가까운 지역들은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과 물자교류를 하거든요. 사할린에서 가스를 주로 배로 많이 실어오고 또 화물선을 통해 갖고 국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생필품들이 그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루트가 끊긴다고 하면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쪽 수출 기업한테 대한 피해도 크겠습니다만 이걸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극동 지역의 경제권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지라고 지금 물밑 요청들을 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 그쪽 당장 굶어 죽는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러시아 정부가 거기까지 신경 써주기에는 러시아가 너무 큰 거예요. 당장에. 왜냐면 러시아 안에 술을 제외하고 보드카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필품은 밀하고 보드카를 제외한 나머지 생필품은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걸 국내에서 어디서 들어와서 국내 육로로 유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하고의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러시아의 특성입니다. 요 관련해서는 멤버십 방송에 지정학 안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러시아하고의 경제 제재가 사실은 러시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 간의 또 외교적인 협상 내지는 물밑 접촉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